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결과, 하지만 국내 반도체 섹터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시장 고평가 발언과 함께 다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말을 아꼈습니다. 이래저래 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많이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또 투자자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테마와 종목으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의 하락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최근 슈퍼사이클이 왔다라고 했던 종목들이 좀 쉬어가면서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쉬었다라고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주도주들이 쉬면서 결국에는 이 자금들이 밖으로 이탈하지 않고 테마적인 장세가 계속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에는 지수에 대한 방향성과는 상관없이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테마에 대한 선점만 잘한다라고 하면 매매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의 테마, 여기에서 우리가 테마에 대한 전략을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빠지든 상승하든 대결 내일의 테마를 보면 된다라고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종목 리뷰를 해야 될 텐데 어제 소개해 주셨던 데이터 솔루션이 하루 만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장중에 15% 넘게 올랐다가 윗꼬리를 달고 상승폭을 좀 줄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너무 크게 걱정할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뜬금없는 종목 가져오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등이 장중에 오전부터 크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윗꼬리를 남기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앞전에 있었던 거래량이 대량으로 들어왔던 자리가 굉장히 높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이 나오더라도 앞전에 있었던 악성 매물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같은 급등은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구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본격적인 제대로 된 시세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윗꼬리 달았을 때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테마 안에서 딱 네.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는데 하루 만에 그 적중이 제대로 통했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럼 오늘의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시장이 조금 오랜만에 또 조정을 받으니까 네. 겁먹으신 분들이 계실까 봐 바로 이 키워드 가져왔습니다. 박앤세일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못 샀었던 종목들 결국에는 매수 기회가 온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지금 지수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승을 크게 못 느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기대 수익률을 다시 한번 동참할 수가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점을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매수 기회를 줄 테마는 오늘 어떤 테마들이 나올지 첫 번째 테마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네, 최근 들어 강한 시세를 보여주다가 요새 쉬고 있는 테마가 바로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 테마에 대해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성장주여서 고평가에 대한 부담감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 보니까 뭐 테슬라 공장에서의 이슈가 로봇 섹터 안에서 좀 화두가 됐었어요. 맞습니다. 이번에 또 로봇 공장에서 사고가 나면서 여기에 대한 좀 대규모 소송이 이어지면서 로봇주에 대한 좀 투심이 우려감 형성이 되고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공장에서 로봇이 직원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이번 소식으로 직접적으로 로봇이 공격한 건 아니지만 테슬라에 대한 엔지니어가 이제 팔을 이제 꺼내다가 거기에 깔려가지고 사고가 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소송 금액이 한 700억 규모가 넘어가는 대규모 소송이 들어가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사건으로 21년도에 텍사스 오스틴 테슬라 기가 팩토리에서 로봇이 엔지니어를 공격했었던 사례까지 다시 한번 만들어지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이러면 자동화 사이클이 조금 더 딜레이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의 세론이 만들어지고 있다라 보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직접적인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더 디테일한 분석으로 체크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성장성만 생각을 했었지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진짜 전혀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로봇과 관련된 이슈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장점 확인해 볼게요. 네, 장점 말씀을 드리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사건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인력 문제라든지 고령화 문제, 인건비 상승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자동화 사이클은 이미 접어들었고 멈추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고 실적을 찍으면서 올라갈 수
수 있는 사이클은 분명하게 올 것이다. 이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화 사이클이 단순하게 물류 쪽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조나 의료, 국방까지도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되면서 그만큼 인프라가 커지고 있고 가져갈 수 있는 카펙스가 커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다 보니까 지금에 대한 실적 우려감보다는 미래 가치에 대한 멀티플이 훨씬 더 커다랗다라는 장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분위기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도 잘 버텨주는 로봇주는 있었다라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단점으로는 뭘 유념하면 좋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좀 실적이 당장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노이즈가 잠깐 만들어지거나 좀 비싸다라는 고평가 우려감 형성이 될 때마다 심리적인 세론이 좀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변동성이 우리가 리스크를 미리미리 체크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고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정책으로 어떠한 규제가 들어갈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떠한 입장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지 이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인 정부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로봇이었습니다. 두 번째 테마로 가볼게요. 어떤 테마일까요? 네, 두 번째 테마로는 최근 들어서 오늘도 좀 노이즈가 만들면서 조정을 받았던 비만 치료제 테마에 대해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BS가 알테오젠에 이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주식시장의 금쪽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금쪽이? 네, 네. 그래서 혼자서 지금 국내 바이오 시장에서 엇나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키트로다 SC에 대한 점유율이 뭐 9%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UBS가 비만약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1,500억 달러에서 이제 1,300억 달러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훼손이 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맞물리고 있는 게 좋은 소식이 있는 게 비만 치료제에 대한 전쟁이 이제 화이자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여기는 기술 경쟁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망치가 1,300억 불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로 치면은 180조에 대한 시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술 경쟁이 좀 더 가속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 그리고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좀 더 기대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물론 전망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정확한 뷰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지가 또 중요하니까 증권사가 그런 관점에서 좀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의 장점 뭐 많이는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가장 커다란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 비만 치료제를 한번 사용을 하면은 계속 써야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이 비만 치료제를 열심히 써서 이제 살을 뺐는데 이거를 끊으면 요요가 바로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쓰면은 지속적으로 장기 결제로 들어갈 수가 있다 보니까 충성 고객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 업황 자체의 가장 커다란 장점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위고비뿐만 아니라 넥스트 위고비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넥스트 위고비가 만들어질 때마다 편리성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블록체인 게임 체인저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술 경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편리성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의 기회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그러면은 주가 측면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비만 치료제의 단점, UBS 리포트의 의견이 아닌 김민성 매니저의 의견으로 확인해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이제 국내에 대한 모멘텀만 본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빅파마랑 이제 기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취약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주도하면서 간다라기보다는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로열티 구조로 가야 된다는 게 약간의 단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유망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임상 1상부터 3상, 상용화까지 가는데 시간이 워낙 길게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작을 하더라도 좀 시간이 딜레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트레이딩으로도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게 아직까지는 단점이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 하락, 주가 조정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오늘 로봇 그리고 비만 치료제 이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민성 매니저의 선택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 둘 다 많이 눌렸는데 저는 이 종목에 대한 좀 눌림이 좀 더 기회라 바라보고 있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섹터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비만 치료제를 골라주셨고요.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일까요? 뭐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실 종목이긴 하지만 오늘 눌림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삼천당 제약 종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호재, 재료가 많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 어떤 모멘텀을 가장 좋게 보시는 걸까요? 결과적으로 삼천당 제약을 본다라고 하면은 SBS 플랫폼 요거 하나만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만 치료제에 대한 편리성에 따라서 블록버스터가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SBS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주사제에서 경구용 치료제로 넘어갈 수가 있게끔 도와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당뇨 치료제밖에 없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로 경구용 치료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로열티를 좀 많이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또 다른 이슈가 추가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는 게 안과 질환 치료제인 아일리아 여기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도 추가적으로 성공하고 이제 국내 품목허가 승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만들면서도 SBS 플랫폼으로 추가적인 실적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좀 더 지금보다 더 강한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모멘텀 아주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주가 어제 신고가 찍고 오늘 조정 많이 받았죠? 맞습니다.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제 차트로는 넥스트레이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신고가를 찍은 것 같지만 앵커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정규장에서 고점을 찍고 어제부터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삼천당 제약이 가지고 있는 호재들이 훨씬 더 강력하다를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세론의 일부 약간에 대한 조정이라 바라보고 있고 여기서 바닥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상방으로 갈 수 있을 거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넥스트레이드로 현재가 편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앞전 고점이 28만 8천 원까지는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1차 목표가는 28만 8천 원, 손절가 라인은 추세를 이탈하는 21만 원으로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높아진 가격 때문에 매수를 못하신 분들에게는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거래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오늘 네이버 밴드 가면 어떤 얘기 접할 수 있나요? 네, 저는 계속해서 바이오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이 가지고 있는 기술 플랫폼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조정을 받던 올릭스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오 기업에 대한 기업의 본질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투자하면서 약간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인사이트 참고하시고 좀 마음을 풀어가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제 밴드 바로 나오게 되니까 밴드랑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인사이트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가 유독 좀 많이 빠져서 고민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이버 밴드도 잘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